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봐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미군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군에서 써야 할 이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이랑 차랑 사치품이랑 이런 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닉네임이 뭔지 알아요? 구찌 여신, 구찌 가디스, 이게 별명이야. 근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걸? 얼마를 횡령했는지 알아요? 진짜 미친 인간이야. 미군에서 일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얼마를 빼다 먹었는지 알아요?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쿠아티비님 뭐 10조? 아이, 조단위는 아니고. 아이씨. 아, 뭐야, 다들 백부들이 되게 크시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까불었나 봐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군요. 1000억이 넘어. 1000억을 넘게 지 통장으로 빼돌렸다고.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1000억 훨씬 넘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와,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 진짜 미쳤나 봐. 아니, 너무 평범해 보이는 옆집 사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이시잖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미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 풀 네임은 제닛 야마나카 멜로예요. 결혼하면서 이제 성이 바뀌었어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최근 뉴스예요. 엄청 자세하게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나오진 않았는데 60년대 중반에 미국 괌 출신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1984년에 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대. 자, 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은 좋았는데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자마자 미 군부대에서 민간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인 마크 멜로도 만나가지고, 그래서 성이 이제 제닛 멜로가 된 거예요. 자, 이 제닛은 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특히 무슨 일을 했냐면 행정, 재정관리 업무를 했대요. 수십 년간 일하면서 군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관리 전문가로 이제 승진까지 했어요. 자, 괌에서 근무를 한 건 아니고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기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2016년부터 은퇴하기까지인 2023년까지, 특히 이 기간 동안에 거의 7, 8년 동안에 군 안에서 복지 예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고 해요. 특히나 이 주 업무가 뭐였냐면 4H 군사협력지원금이라는 이 군인들 자녀들 있잖아요. 영, 유아,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연방보조금 사업을 자기가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미국 군 역사상 최악의 횡령 사기 사건으로 지금 꼽히는 아주 최신 뉴스입니다. 별명이 일단 구찌 여신입니다. 구찌 여신님. 구찌 가디스. 아니요, 미군 부대에서는 7년 동안 근무한 게 아니고 수십 년 근무를 했대.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아마 1984년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바로 군부대에서 민간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수십 년을 했는데, 본격적인 횡령 혐의는 2016년부터 은퇴 직전인 2023년까지 아주 은퇴하기 직전에 한탕 해보자 했나봐. 왜냐면 딱 요 시기에 자넷이 군인들 아동, 자녀들을 위한 재정 관리 직급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 아, 파이낸스 회계 이런 거 해놓고 경제사범 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미군에서 좀 일했는데 미국에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샌안토니오는 미국 안에서도 꽤 큰 미군 부대다. 자, 근데 뭐 이 사람이 2023년까지 수십 년을 군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 엄청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일을 한 거니까 연봉도 괜찮았고요. 은퇴하고 나서 연금도 꽤 빵빵하게 받을 예정이었어요. 당시에 연봉은 12만 불, 한화로 하면 1억 6천, 1억 7천, 약간 그 정도 금액을 연봉으로 받고 있었어요. 2023년에는 은퇴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4,475달러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화로 6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미 은퇴했거든. 2023년에 은퇴를 했어. 근데 왜 갑자기 어떻게 이 일들이 밝혀졌냐? 연봉도 잘 받고 있었고 이제 연금 수령도 너무 좋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IRS 있죠, 세금 조사하는 국세청, IRS 직원이 이렇게 이 사람의 지출 내역을 보는데 아마 자기가 지출한 거에 아주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것만 봐도 아니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넷이. 아무리 좋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연금도 빵빵하게 받고 있었지만 아니 이 정도로 지출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군에서 빼돌린 돈이 1억 800만 달러라는 거예요. 한화로 1,557억 5,238만 1,070원이래요, 여러분.
이만큼은 횡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참, 아까 2016년부터 이 직급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6년 이 자리에서 앉자마자 자기가 약간 유령 회사를 하나 설립한 거야. 이름도 Child Health and Youth Lifelong Development, CHYLD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약자까지 해가지고 군인 자녀들의 건강과 개발 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 자기 사업자 이름을. 그리고 이거 지가 사업자 내놓고 군에서 내가 재정관리자잖아. 이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정부한테 저희 이번에 군인 자녀들한테 이런 지원금 필요한데 한 3억만 좀 보내주세요. 5억 보내주세요. 10억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2023년 은퇴하는 날까지 무려 49차례 1억 8,917만 749달러를 정부에서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정부를 상대로 거의 1,500억이 넘는 돈을 띵겨낸 거라고. 와, 이거 일이 커지는데 미쳤죠. 많이도 해먹었죠. 와, 근데 정부에 돈이 이렇게 많나 봐. 이렇게 턱턱 준다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주면 이제 수표를 써서 주잖아요. 그럼 그 수표를 군이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프로젝트니까 이거를 지가 만든 그 사업자 통장 있잖아, 거기다가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통장에는 자기가 설립한 사업자 이름으로 나오지만 차일드 헬스 앤 유스 라이프롱 디벨롭먼트라고 나오지만 알고 보니 정작 수령인은 본인 개인이었던 거지. 이 군이 아니고. 맞아, 원래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국방 예산비가 1,000조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1,557억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서 여태까지 49차례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보조금들은 이런 지급 승인을 받으려면 상사의 사인도 받아야 됐는데 자넷한테는 그런 거 문제 안 됐어요. 뭐? 그까지 전자서명?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상사 사인까지 막 도용해가지고 자기 개인 통장으로 꿀꺽꿀꺽 한 거야. 자, 그럼 이 돈으로 뭘 했을까? 뭘 했길래 구찌 여신이라는 닉네임을 달게 됐을까? 자, 뭐 구찌 가방, 뭐 별별 꾸띠르 옷들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석만 1,500점 이상을 구매했대. 아주 번쩍번쩍해. 보니까 금 이런 게 아니야. 다이아 같은 게 박혀 있어. 거의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죠, 거의. 이 1,500점 이상의 고급 보석, 명품 가방, 옷 이런 거에서 총 2,410여 점을 샀대. 그러면 거의 옷이랑 가방 이런 게 거의 1,000여 개 있었다는 거잖아. 이 고급 사치품으로요. 여러분, 그 감정가가 지금 이 옷이랑 이 보석이랑 해가지고 한화 가치로 하면 한 128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석만 산 게 아니라고요. 집을 몇 채 샀을까? 호화롭죠, 호화. 이런 집 몇 채 샀게요? 맞춰보세요. 10채? 3채? 아니, 미국 전역에 31채 고급 맨션들 있죠. 하나에 막 수백만 달러, 몇십억, 막 몇백억 하는 집들을 미국 전역에 31채를 샀다고요. 차는 몇 개 샀을까? 집만 하면 심심하잖아. 보석하고 집 이걸로 만족 안 되죠. 차는 몇 개 샀을까? 맞춰보세요. 아이고 두야. 150대? 차량은 81대. 81개 차량 81개를 샀다고요. 밖에서 보일 때, 운전할 때는 이런 걸 갖고 다녔어. 거의 뭐 이거는 뭐 오자크야, 오자크. 브레이킹 배드야. 약간 레인지로버 이런 수수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벤츠 GLS 53 SUV,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카, 이런 평소에 판매되는 이런 차뿐만이 아니라요.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봐도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요? 이게 되게 희귀한 빈티지 차량들이래요. 자동차 35대, 오토바이 42대. 그 오토바이도 빈티지 인디언 프린스 포터사이클, 페라리 이륜차, 1954년형 클래식 쉐보레 콜벳, 빈티지 인디언 프린스 포터사이클? 뭐야? 뭐 들어도 모르겠어. 이런 희귀하고 값비싼 차량들 있죠. 오토바이를 42대 샀대. 미쳤죠. 거기다가 캠핑카에, 보트에, 뭐 ATV에 이렇게 해서 총 81대를 샀다는 거예요. 금이나 민트타츠님, 금이나 사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저런 거, 에휴, 요즘에 금이 최고인데 앞으로도 계속 금값 오른다던데, 에휴. 주변 지인들이 전혀 몰랐을까? 여러분, 몰랐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막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하나만 사도 뭔가, 아무리 막 연금이 4천 몇백 불 나와도 600만 원씩 나와도, 아니 그래도 연금으로 이런 거 사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 이런 거 뭐 10대 사도 하나만 카드 기록에 남기고 하지 않았을까? 아, 월급으로, 그렇죠. 자동차 보험료 내기도 빠듯할 텐데. IRS가 미국 국세청에서 이거를 파보기 시작했는데, 엄매?
재산이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명품 가방을 많이 샀어? 오토바이가 지금 1년에 뭐 이렇게 몇 대나 산 거야? 이렇게 했는데 까면 깔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재산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결국에 국세청에 군범죄수사대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법정 출석을 하는 모습인데 2023년 12월 6일 텍사스 서부 대배심이 자넷 멜로를 우편 사기 5건, 그러니까 어쨌든 수표 같은 거 우편으로 받는 거니까, 또 범죄 수익 금융거래 4건, 그리고 가중 신원 도용 1건으로 총 10건의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태 모르다가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된 거지. 저거 발견한 직원 도파민 폭발했겠다. 아, 내가 알기로 이 직원들 뭐 이렇게 보너스 같은 거 받지 않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 10건의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이 자넷의 변호사는 자넷 씨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성은 개뿔. 아까 전에 주변 사람들 몰랐을까 그러잖아요. 심지어 수감 중에도 가족들,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자산 은닉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은닉하고 이런 거에 동조한 사람이 약 19명으로 보인대. 결국에 이 정부에서는 자넷 포함 19명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그 명품 옷, 차량 브랜드들 배만 아주 두둑히 불려줬네요. 그러게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얘기하기로 자넷의 범행 동기는 toxic work environment. 이 업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유해한 직장 환경 때문이었다고. 일은 엄청 시키면서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상사도 그지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판사님이 약간 좀 사이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 군 보조금이 무슨 셀프 치유 시스템이라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 개인적인 문제를 심지어 애들 들먹거리면서 군인들 자녀들에 사용되는 정부 보조지원금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 배부른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장에서 부당 대우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평균 소득이 5.5만 달러라고 해요. 자넷은 대학 학위 없이 연 12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거면 지금 2배 이상 받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후한 보수를 받고 있었다. 판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넷 당신은 전혀 샌안토니오에서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 그런 주장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고일에 최종 판결되는 날 판사가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고일에는 변호인 측이 더 이상 유해한 직장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나 봐. 그러니까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님이 오늘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 자넷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이게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거론하지 않은 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님도 듣기가 지긋지긋했나 봐요. 그 주장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솔직히 불쉣이라고 생각한다.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2024년 7월 23일 연방법원에서 180개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이가 5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역하고 나오면 이제 72세가 되겠네요. 지금 이걸로 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자네뿐이겠냐고. 자네 남편도 있었잖아. 판사가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가족들도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나마 너한테만 지금 죄를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toxic work environment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압박을 주는 거겠지. 개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너로 감옥 가는 걸로 끝나는 걸로 지금 다행으로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사들였잖아. 호화로운 집, 차, 명품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냐? 2025년 4월까지도 지금까지 계속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이 자넷의 자산 몰수, 환수를 진행하고 있대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이 자산 목록에 따르면 은행 예금만 1,810만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258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설립한 그 사업 자금이 258억 8천만 원이 있었던 거겠죠. 그거는 곧바로 압수돼가지고 국고에 반환이 됐고, 가족, 지인들한테 흘러간 자금이요. 추정되는 것만 700만
100만 달러라고 해요. 한화로 100억 정도. 그래서 이런 것도 회수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아 보이고 앞으로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넷 가족들 포함 지인들 의심되는 사람들 자산까지 다 동결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은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50밀리언 달러 정도? 700억 정도? 아직도 숨기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 31채 아마도 한 2,300만 달러 정도 가치가 될 것 같다고 해요. 아니 저는 약간 근데 회사도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들 회사원들도 두려워하는 게 미국 국세청이잖아요. 와 근데 지금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49회를 정부에 그런 사기를 쳤다는 게 안 무섭나? 아니 왠지 미국 군대 내가 일반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일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나? 내가 그냥 듣기로는 너무 무섭게 들리거든. 야. 자 그래서 아무튼 보석 및 귀중품이 2,410점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900만 달러. 차량류도 그 81대 다 하면은 거의 뭐 수백만 달러. 그래도 지금 아직 741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압수할 수 있는 자산들 다 매각해가지고 현금화하고 이것들을 다 군 보조금 예산에 환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5년 갔다가 700원 남는 장사네. 윤띠님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던데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 팀장도 46억 횡령해서 코인으로 날려먹었다고. 징역 15년 받고 끝났다고. 야 미쳤다 진짜. 지금 이 와중에도 근데 이 변호인은 그 연금 있잖아요. 그 4,400불 매달 나오는 거 그거는 계속 받게 해달라고 자넷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판사는 아니 감옥 가서 연금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매달 나오는 연금의 95%도 압류. 그래서 이제 빼돌린 그 배상금에 연금도 빼가지고 그걸로 배상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4,475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화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95% 압류해서 이제 그래도 받긴 받아 5%. 매달 224달러. 한화로 하면 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30 몇만 원 받게 돼도 이것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복역을 마치고 나서도 이 배상금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퉁치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복역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나와서도 계속 납부할 의무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만 원 받아도 이거 뱉어내야겠지. 뭐 어디서 숨기고 이러는 거 아닌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있으면 압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상금이 다 충당이 될 때까지. 근데 배상금 지금 충당한 거 남은 게 지금 한 715억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 다 갚아.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뭐 일반인인 나로서는 약간 이 외국인이잖아 어쨌든. 와 이 사람은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괌에서 태어났잖아. 이래서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해봐. 아무리 여기서 시민권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 출신들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할걸? 쫓아내면 어떡해. 진짜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기업도 아니고 미국 나라를 상대로 얼마나 간땡이가 부어야 되는 걸까? 와 미쳤다 미쳤어. 1,000억은 진짜 뉴 레코드이긴 하네요. 감옥 가 있죠. 아니 어떤 정신력이어야지 이런. 아니 가족들도 있고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에 30몇 채 집을 사고 81대의 이동수단을 사고 이게 진짜 너무 티나잖아. 여태까지 안 걸린 것도 난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안 걸리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 어떤 이 멘탈리티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가죠? 썸머님 그러면 점점점 추방 안 되면 횡령하실 예정? 아니 횡령하겠어요? 아니 아무리 사기를 쳐도 간땡이가 진짜 무섭지도 않나 얘기를 하는 거죠. 추방이 안 돼도 한국인이어도 한국에서 그러면 안 되고 그러죠. 진짜 간이 크다. 맞아. 진짜 가로 열고 네거티브 가로 닫고. 내 생각에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닐까? 이래도 안 걸리네. 이번 해 집 10채 샀는데 안 걸리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자동차 한 20대 사봐? 티파니에서 한 얼마 써봐? 여러분 지출 이걸 까보니까 하루에 1밀리언 달러. 보석 사는데 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를 하루에 지출한 날도 있었대. 오 마이 갓. 안 걸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저희 까르띠에 VVVIP십니다. 무슨 일 하세요? 알고 보니 그냥 뭐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거잖아. 야. 브레이킹 배드 주인공이 WW님. 그러니까 브레이킹 배드 2배 보셨어요? 보면은 마약으로 돈 엄청 챙기는데 티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소박한 거 하고 도박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되게 엄청 조심스럽게 하고 막 벽에다가 막 숨겨놓고 이랬잖아. 근데 이분은 브레이킹 배드? 저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막 하루에 14억 차징
하고 생겼다고. 이 와중에 이름님 와 도파민은 엄청났겠다. 이야 진짜 새누락 또만입니다 정말로. 아쿠아TV님 초딩 때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만 꺼내도 심장이 쿵쿵댔다. 아유 나도 10,000원 정도 꺼내보면 이제 밤에 잠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걸로 피카츄 돈가스 사 먹고. 아무튼 그런 사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감옥에 수감되었고 끝까지 배상금 의무는 아직도 따라다닐 예정이라고, 다 환수된 게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자넷 멜로의 이야기였습니다.